뭐 이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물론 이제 이거 공약이기도 했어요. 보궐선거 나왔을 때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민영화 방지법을 걸겠다. 공약이기도 했는데 내용으로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국회에 가면요. 의안 정보, 접수 정보라고 가면은 법안을 발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런 거니까 이 법은 기재부 장관은 주무기관 장과의 협의,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사전 보고를 거쳐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장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후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경우 기재부 장관이 주무기관장과 협의한 뒤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게 중요해. 지금 한전 지분 매각하고 이럴 때 국회 동의 받은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건 공공재잖아. 국민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핵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짧게 요약하면 모든 공공기관들이 만약에 민영화를 검토한다면은 기재부에서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걸 이제 명문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보셨던 국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요약된 내용이 아니라 그게 전체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예. 개정안이죠, 개정안. 예, 그러니까 그 전체 내용이고 그 밑에 이제 신구 비교표 하나가 들어가면 그대로 이제 국회의원이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역시 보좌진 출신. 야, 해본 사람이 안다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기재부의 힘이 워낙 막강하잖아요. 공기업 같은 경우도 임원 인사나 예를 들면 증원 같은 경우 다 기재부의 허가를 얻어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재명 의원이 이런 공공기관에 운영하는 법률 같은 경우에 공공재를 만들고 생산하는 공기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걸 팔거나 아니면 재기능 통합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이런 공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그런 태클을 거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정말 민생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있구나. 그냥 단순하게 뭐 하나 고치는 게 아니라 전기나 가스, 수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공공재를 어떻게 하면 서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게 할까 하는 그런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이제 대표 발의는 이재명이고 나머지는 공동 발의하잖아요. 네. 누구누구 했는지 한번 볼까요?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재명과 친구들. 네, 장경태, 김두관, 이수진 비례, 전용기, 조정식, 정성호, 박찬대, 이동주, 노웅래, 윤후덕, 고용진, 김병욱, 강선우. 요거를 공동 발의를 더하면 있잖아요. 아마 80명, 90명도 가능할 겁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제 도장을 받아야 돼요. 실물 도장을 받아야 돼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략적으로 속도전이 필요할 때는 10명만 딱 채워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 같으면 알았으면은 빨리 도장 찍어서 이름 올리고 싶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여의도 있었으면은 먼저 가서 도장 빡 찍고 오기 전에 저도 공동 발의했을게요. 전주을 이덕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주당을 비판할 때 단순하게 개혁 성향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사실은. 말로만 개혁하는데 하나도 개혁적이지 않은 사람. 실제로 봤더니 지금 이재명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식의 민주당에도 국회 21대 국회 전반기 때 본회의에서 통과가 한 번도 안 된 국회의원들이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영광에. 다음 민망해. 어떤 분들이 3분 계시는데 윤호중, 홍영표, 전해철.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한 번도 안 된 사람. 0건. 170명 중에 민주당 저 3분만이 딱 유일한가요? 저 사진에 나오는 박찬대 의원이 1등이고요. 그러니까 1등은 아니고 저거는 이제 인천에서 1등인 거고 민주당에서 통과 성적 1위는 서영교 의원입니다. 박찬대 의원이 2위. 박찬대,
2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기 쉬운 게 법안 발의 건수하고 본회의 통과 건수하고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법안 발의하는 건 이 법에 보니까는 이거 틀자 틀렸네 이렇게 해서 개정만 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수백 건씩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계시죠. 내가 일 많이 그러면은 했다, 국회의장 명의의 우수상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이제 다음 선거에서 뭐 팔아먹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법안을 민주당에는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실제로 저렇게 통과 건수가 없다는 건 사실상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건수가 서영교 의원은 55건이에요. 55건. 박찬대 의원 16건. 이런 식인데 이 이모경 의원도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게 41개.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국회의원으로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우리 윤호중, 홍영표, 전해철. 네, 이분들. 우리 공효중, 호중. 네. 그런가요? 네. 그럼 이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사실 국회의원이 뭐 헌법기관이다 한 명 한 명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주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철은 바빴겠죠. 장관 하느라고. 그렇죠. 바빴다고 치고. 그렇다, 뭐, 그렇다 예. 치자. 뭐 윤호중은 또 그 원내대표 잠깐 했다고 또 바빴다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영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골프 치러 가셨잖아요. 그 골프비 내주러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는 제일 커. 일단 전해철, 이재명 개항 출마로 역량 있는 후보들이 패배당했다. 전해철 의원이 계속해서 이런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이제 개항 출마를 이재명 의원이 함으로써 역량 있는 후보들이 패배당했다. 논리는 뭐냐면은 이재명 출마가 이슈가 되면서 능력 있는 후보들이 가렸다는 얘기예요. 논리가. 놀랍네 진짜. 근데 사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하는 과정에서 너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이해 안 되는 공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노영민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돌려보면 무조건 지는 걸로 나왔는데도 그럼 지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노영민이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포에서도 그 억울하게 그 그렇죠. 박홍률 이렇게 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판단하기 이전에 당이 중앙에서 공천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던 게 가장 크죠. 예. 근데 이제 이재명이 출마했을 때 몇 표를 얻었을 것이고 출마하지 않았을 때 몇 표를 얻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1600만 표 이상의 표를 얻은 사람이 나와서 민주당에 표를 더 줬을 것인지 나오지 않아서 표를 더 줬을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뇌피셜이지만은 1600만 표 이상 얻은 사람이 나왔을 때 표를 더 주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재명이 출마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득표를 많이 못했다라고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거는 사실 전해철 의원의 그런 뇌피셜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실력 있는 역량 있는 후보들이 누군지를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판단은 우리가 해볼 테니까. 자, 그러니까 전해철은 이제 나 당대표 안 나갈 거니까 이재명 나오지 마. 이제 발목 잡기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홍영표도 당대표를 불출마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나오지 마 이러고 있어요. 홍영표, 전해철 우리 영건이신 분들.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니까 홍영표가 누군지 알고 전해철이 누군지 알지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듣보잡들이 불출마한다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민주당에서 당대표 할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거기다 상식적으로 누구 나와라 나오지 마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선수들 다 같은 선수들 아닙니까? 경기장에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하는 거는 자신이 판단하는 거고 나갈 사람 다 나가서 관중들한테 평가받는 거지. 맞아요. 저번에 왜 너는 나가지 마 하고 서로 싸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의적인 게 무슨 뭐 개혁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홍영표의 논리는 이런 거거든요. 불출마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뭔 책임을 그따위로 지는 게 어디 있냐. 결과적으로는 졌겠지만 그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출마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데 이 논리는 정말 아주 개논리예요. 나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내가 불출마할 테니 너도 나오지만은 아마 역대급 코미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물러남을 통해서 책임지는 건 정말 나라가 태평성대일 때 정말 그냥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을 때는 좋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가 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나라가 돼버렸는데 여기에서 일할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책임지고 일을 하는 게 진짜 책임지는 모습이지 무조건 그만둔다고 책임입니까 그게. 자, 그 가운데 이제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이터 리서치가 여론조사한 거 한번 볼게요. 민주당 대표의 이재명이 가장 적합하다. 여기 이제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 사실상 압도적입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여기 이제 일단 그래프 한번 볼게요. 그래프. 이것은 민주당 지지층 포함 국민 전체 대상으로 한 거예요. 보수층, 중도층 다 포함한 거야. 이재명 33.7, 그 2위 김부겸 18.9, 그다음에 정세균, 홍영표, 박지원, 이인영, 전해철, 홍영표 4.9, 전해철 1.9 이렇게 있어요. 어차피 나가도 되실 분들은 아니고 당대표 감도 아닌 거고 어쨌건 지금 전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게 굉장히 압도적인데 이건 전 국민 대상이고 지금 보니까 진보층에서는 52.3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34.4 이거 다 1위예요 1위.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1위입니다 1위.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22.7 김부겸 21.3 여기는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모든 정치 성향 진보 중도 보수여서 다 이재명이 당대표 감이지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거 보면은 국민들은 이재명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묻고 있냐. 당대표에 출마함으로써 당대표의 됨으로써 제대로 여당에 대해서 견제하고 할소를 해라. 이런 취지에서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우리 지방선거 때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가 안 나오니까 많이 뛰어들어가지고 누구라도 자기 얘기를 하고 평가를 받아야 저 집 무슨 되는 집인가 하고 쳐다보고 관심을 갖는데 나오지 말라고 함으로써 관심을 끄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잘 모르겠다가 14.9고요. 기타, 그러니까 이제 이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9%예요. 이거 합치면은 사실상 25%잖아요. 25%가 모름이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지금 그 저 많은 후보들 중에서 33.7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52.3이면 압도적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재명밖에 없다. 요 느낌이고요. 정답이죠. 그리고 어제도 그 최민희 의원 방송에 이야기를 했지만 전해철, 홍영표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때림으로써 존재감이 더 커지는 거 있잖아요.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 거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네. 코코의 아닌가? 코코.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존재감을 훨씬 키워준 거죠. 아니 근데 일 시켰을 때 잘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영표, 전해철 아니 발의 통과가 하나도 안 된 사람을 뭘 믿고 시키냐고요. 야,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런 부분만 있는 거지. 정치인으로서 전 낙제점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처럼 능력 있으면 법안 발의 막 열심히 해. 그래서 상위권에 이름 막 올려. 물론 180명 정도, 그러니까 17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 중에 상위권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한 10위 안에는 들면서 나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 선동, 이재명 까기, 이낙연의 줄서기 뭐 이런 것만 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와서 노동계 출신이라는 분이 이렇게 힘든 어려운 시기에 골프 치러 다니고 말이야. 특히나 전해철 같은 경우는 진짜 정치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친문 핵심이라는 어떤 상징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심지어 뭐 당을 위해서 자기가 무슨 희생을 한 게 있습니까? 기여를 한 게 있습니까? 그 친문 핵심이라는 상징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혜택만 누려왔잖아요. 근데 인터뷰하는 거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 뒤에 너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1부에 다 끝낼 수도 없어 지금. 몇 개 잘게요.